이슈 오늘 시작하죠. 21대 총선 이제 딱 보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총선에 출마할 후보들 만나서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안동 예천선거구 미래통합당 김형동 후보를 만나보겠습니다. 김형동 후보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김형동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21대 총선 레이스가 시작됐습니다. 자, 먼저 21대 총선에 임하는 각오부터 들어보고 본격적인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제 레이스가 시작되고 있는데요. 예. 우리 안동 예천 안동 유권자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얻고 싶습니다. 압도적인 지지를 얻어서 우리 문재인 정권, 무능한 정권, 부패한 정권 심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리고 지난 기간 동안 안동 예천 지역 쭉 다녀봤는데요. 먹고 사는 문제가 정말 심각합니다. 예.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데 모든 노력을 다 하려고 그렇게 다짐하고 있습니다. 예, 문재인 정권 심판의 최선두에 서겠다는 다짐이시고, 요 며칠 새 이슈가 좀 몇 가지가 있어서요. 그거 좀 확인하고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어제 권영세 안동시장이 민주당 입당을 선언했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예. 안동 지역 발전을 위해서 남은 임기 동안 힘을 싣기 위해 여당으로 입당한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네. 지금 선거가 며칠 남지 않아서 이게 좀 다르게도 해석이 되는데요. 우리 김형동 후보님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기자회견도 가지셨던데요. 예, 기자회견에서 이미 밝혔습니다. 예. 그분의 개인적인 워딩은 제가 말씀을 충분히 들었습니다만은 예. 제가 받아들이기에 또 지역 유권자들이 받아들이기에 이것은 크나큰 문제가 있다. 특히 첫 번째는 이 공정선거라는 측면에서 시장이 민주당에 그대로 입당을 한다. 기존에 무소속으로 있다가 누가 보더라도 이 공정선거와 관련돼서 의심이 있다라고 할 수 있고요. 예. 또 이것을 누가 이렇게 주도를 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 정가에 이미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이낙연 총리가 다녀가셨거나 아니면은 청와대 인사가 와서 우리 권 시장님을 회유를 하거나 압박을 했지 않겠는가. 그런 의심을 하는 거죠. 이거는 이제 추측인 거고 의심이 이렇게 된다는 말씀이시고. 예, 알겠습니다. 선거 중립 의무 위반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전체적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얼마 전에 지난주였죠, 바로 권택기, 김명호 후보 간의 단일화가 있었잖아요. 네. 결국 권택기 후보가 선택이 됐고, 그리고 또 앞으로 권오울 후보와의 단일화도 가능성이 아직은 남아 있는 상태. 자, 어떻습니까? 무소속 후보들의 이 단일화 어떻게 보시는지 좀 상당히 위협적이지는 않으신지 어떻습니까? 글쎄요, 저는 선거에 임하는 자세는 저를 알리고 유권자들에게 낮은 자세로 알리고 임함입니다. 저의 공약을, 저의 자세를 유권자들에게 알리는 게 먼저지 타 후보들이 이른바 연합을 하거나 후보 단일화 하는 데는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방금 질문하신 권영세 시장이 우리 민주당 후보 측에 들어간 거 아닙니까? 이런 상황이라면 만약에 무소속으로 있는 분들이 이른바 보수를 표방하고 있다 그러면 이런 상황이라면 민주당이 많은 세를 얻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입니다. 보수의 분열은 안 됩니다. 보수가 지금이라도 단합을 해서 지금 민주당이나 정권이 지방정부에까지 손을 뻗치는 이 부분을 지금 끊어내고 빨리 단일 대우를 형성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 길로 함께 나서주기를 간곡히 권합니다. 보수 후보가 3명이 있으니까 김형동 후보, 그렇습니다. 권택기 후보, 권오울 후보 3명이 있으니까 단일화의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런 마음이 있다? 그런 취지는 아니고요. 이미 한기환 대표도 그저께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통합당을 중심으로 이번에 정권을 심판하자 이런 메시지였고요. 보수의 분열은 안 된다. 더 나아가서 복당도 없다라고 명시적으로 단언하셨기 때문에 저를 중심으로 보수가 뭉쳐야 된다. 우리가 위기의식을 느껴야 된다. 이런 취지의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통합당 공천을 받으시고 아마 수없이 질문을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수십 번은 대답을 하셨을 것 같은데
예. 이번에 오늘 또 방송을 통해서도 한 번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동안에 뭐 낙하산 공천이다, 친문 성향이다, 박근혜 탄핵 촛불 집회에 참석했다, 뭐 이런 비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뭐 해명을 좀 하신다면요? 뭐 낙하산이다. 그 다음에 뭐 탄핵 집회에 참석했다.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요. 예. 아마 낙하산이란 말은 이런 것 같습니다. 아직 익숙치 않다. 네. 제가 전혀 새로운 인물이다. 이런 평가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합니다. 예. 지역 주민들에게, 유권자들에게 지금 꾸준히 알려드리고 있고요. 예. 아마도 선거에 처음 들어오는 그런 후보자들은 다 이런 낙하산이라는 이름을 듣게 될 것 같습니다. 예. 또 하나는 아마 낙하산이라는 평가가 되려면 제가 전혀 그 어떤 제도적이나 규정에 따르지 않고 누가 사적으로 저를 공천을 했거나 예. 아니면은 후보자가 그 능력을 검증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공천을 받아서 지역에 내려왔을 경우에 아마 낙하산이 될 것 같은데요. 예. 저는 통합당이 정하는 공천 과정을 충실히 거친 후에 지역에 네. 내려왔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낙하산이라는 부분은 좀 맞지 않다고 보고요. 예. 또 낙하산이 되지 않기 위해서 꾸준히 남들보다 더 배로 지금 지역 유권자를 만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총선 후보자와 인터뷰를 나누고 있는데 이건 공통적인 질문입니다. 제 네, 앞에 이제 말씀하세요. 후보자 명부가 있는데요. 쭉 네. 보니까 여쭤볼 게 전과 기록이 한 건이 있습니다. 김영동 후보가. 이게 네. 어떤 내용인지 이것도 해명이 좀 필요해 보여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더 할 말이 없고요. 예. 정말 죄송하고 반성하고 앞으로 준법하는 생활을 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실례지만 어떤 내용이죠? 이 전과가? 따져보니까 12년 전에 음주운전 기록이 있었습니다. 12년 전에요. 네. 12년 전에 음주 기록이 하나 있으시고. 자, 지금 안동 예천 같은 경우는 지금 코로나19 특별 재난 지역에서 빠져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민간 차원에서도 그렇고 자발적으로 이거 특별 재난 지역 추가 지정 요구가 상당히 많은데요. 이 점 어떻게 보십니까? 왜 정부가 특별 재난 지역으로 추가로 지정하지 않는지 저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단순히 코로나 환자 수 확정이 몇 명이 됐느냐 이것만 기준으로 하는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특별 재난 지역이라 하면은 실제 경제적인 어려움, 생활상 어려움이 가장 먼저 고려돼야 된다라고 보고요. 지금 예천, 안동 예천에 주민들의 삶, 시장은 황폐화되어 있습니다. 한번 와서 보고 확인하고 우리 주민들과 유권자들의 삶을 확인한다면은 반드시 특별 재난 지역으로 추가 지정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예. 안동과 예천의 21대 국회의원은 꼭 김영동이 돼야 한다. 그 이유가 뭘까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만은 예. 뭐 모두의 선거에 나서면서 어떤 각오냐라고 물어보셨는데요. 예. 아마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젊은 일꾼이 아닌가라는 게 제 평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시대적 요구이자 아마 지역적 요구인 것 같습니다. 세대를 교체하고 시대를 교체하는 그런 적임자가 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회의원이 당선이 된다 그러면 지역의 먹고 사는 문제를 가장 먼저 해소하고 시대 교체, 정권 교체에 앞장설 그런 각오가 돼 있습니다. 예, 시대 교체, 정권 교체, 세대 교체를 하겠다 이런 그렇습니다. 부분이시고 국회의원이 되신다면 가장 먼저 이것만은 하고 싶다 하는 게 있다면요. 뭐 보통은 어떤 법률을 만들겠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일단은 초선이 될 거고요, 그죠? 예. 그렇다면은 지역의 유권자들이 보내주신 응원 또 저를 멀리서 격려해 주시거나 또 충고를 해주신 분들 모두를 아울러서 그분들의 의견을 듣는 그런 시간을 꾸준히 가지려고 합니다. 안동 예천, 특히 예천 지역이나 안동 지역에 와서 실제 어려움이 어떤 것이 있는지 제가 국회의원으로서 뭘 할 수 있는지 귀담아 듣고 적고 그 해소책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영동 후보께서는 안동과 예천의 원도심을 다시 경제 중심지로 만들겠다 이런 공약을 제시하셨는데 네. 조금 더 부연 설명해 주신다면요.
지금 우리 도청이 들어오면서 커다란 그 희망이 있었습니다. 예. 다시 한번 천년웅도로서 경북 안동 예천이 우뚝 서리라고 봤었는데 그러지 못하고 오히려 도청이 제 기능을 못하면서 예천의 구도심, 안동의 구도심이 공동화 현상이 일어난 것이죠. 예. 도청이 제 기능을 하고 실제로 계획된 단계대로 개발이 된다 그러면 도시가 형성이 된다면은 이런 일이 없었을 것 같은데 예. 일단 공동화된 예천이나 안동의 구도심을 도시 재생 사업이나 추가적인 투자 유치를 통해서 예. 과거와 같은 생기가 있고 경제 활동이 원활한 지역으로 빨리 재생시켜야 된다, 되돌려 놔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안동과 예천의 원 도심을 다시 네. 살리는 거기에 주안점을 그렇습니다. 두겠다. 혹시 그 안동의 그 철도 역사 부지 있잖아요. 여기서 그렇습니다. 이걸 뭐 이렇게 자세히 말씀하시기는 좀 그렇고 여기서 시간이 한계가 있으니까 네. 어떻게 이용하실지 대략적인 계획이 있으십니까? 저도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는데요. 예. 다 그 나름대로 이유가 있더라고요. 예. 그런데 공통적인 분모, 공통 얘기가 다 어떤 거냐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달라. 뭐 그런 취지가 다들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아마 모이는. 시나 이쪽에서도 그와 관련된 용역이 들어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 용역 결과를 보고 시민들의 공통 모두가 원하는 의견을 담아서 철도 부지가 새로운 공간으로 안동의 랜드마크로 다시 태어나야지 않겠는가 그런 예.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제 정식 후보 등록이 지난주에 마감이 돼서 대진표가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네. 진보 진영에서는 민주당 이삼걸 후보가 있고 지금 보수 진영의 세 분이란 말이에요. 크게 봐서 네. 김영동 후보, 권오을 후보, 권택기 후보. 지금 보수표 분산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지금 지역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아까도 네. 뭐 잠시 말씀하셨지만 예.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수가 단일 대우를 형성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안동 예천에서 민주당 이른바 심판받아야 할 정권이 다시 그 지방 정부에서도 지역에서도 정권을 유지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 우리가 예천 안동 예천을 보수의 심장이라고들 합니다. 예. 보수의 심장에서 우리가 보수를 지키지 못하고 무능한 정권에다가 표를 내줄 수 없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간곡하게 말씀을 드리지만은 예. 보수가 단일 대우로 통합돼야 되고 그 길에 모두 동참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단일 대우를 형성해야 된다. 글쎄요, 다른 두 후보가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네요. 이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단일 대우 저는 뭐 형성? 후보자들께 말씀드리는 부분도 있지만은 예. 유권자들에게 드리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예. 예. 이 보수 누구는 후보, 이렇게들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보수 후보가 죄송한 말씀이지만은 예. 죄송한 말씀이지만은 예. 이른바 무소속에다가 표를 주는 것은 일종의 사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저희 통합당에다가 표를 몰아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의견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시간이 다 되세요. 끝으로 유권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간략히 좀 정리 삼아서 해주시죠. 예, 그동안 본격적인 선거운동 기간 전이지만은 나름 열심히 뛰어다녔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부족합니다. 본격적인 선거운동 기간이 되면은 최대한 우리 유권자들과 지역 주민들을 찾아뵙고 여러분들의 어려운 사항이 어떤 것인지 낮은 자세로 그 말씀을 듣고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안동 예천 선거구 미래통합당 김형동 후보였습니다.